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하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이프 친구의 결혼식을 따라갔다 왔거든요. 그 결혼식을 싹 보니까 제가 1년 전에 했던 제 결혼식도 생각이 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장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과 결혼한 후에 결혼식장에서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에 비춰가지고 결혼식장 선택에 고민을 가지고 있을 예비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영상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장 선택에 중요한 것 몇 가지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다 좋고 다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 개인의 하나의 의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혼식장에서 선택해야 될 거 몇 가지들이 있는데, 결혼식장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스냅 사진, 동영상, 주례, 사회, 축가, 뷔페, 뭐 요 정도가 있더라고요. 자, 우선 결혼식장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혼식장이겠죠. 이게 결혼식장이 식장마다 가격이 굉장히 다르고 그 가격에 따라서 분위기도 확 다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식장에 쓰는 돈이 정말 아깝다, 기억도 안 나고 차라리 그 돈 아껴가지고 신혼여행에 투자하자, 뭐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에 100% 동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많은 결혼식을 갔다 와 보니까 그 얘기는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축하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자체의 추억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허름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거나 너무 산만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결혼식의 무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제 나름의 결혼식의 무드와 흐름을 만들고 싶었는데 거기에 적합한 결혼식장을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분명히 조금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싼 결혼식장을 가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결혼한 뒤에 다른 결혼식장을 가보면 우리 결혼식장은 이랬는데 이런 점은 우리 결혼식장이 정말 좋았지, 이런 부분은 우리 와이프가 정말 이쁘게 나왔었지,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실례로 저희 와이프는 그 결혼식장을 들어올 때 굉장히 길게 걷는 그런 구조로 된 결혼식장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진짜 무슨 공주님, 여왕님 이런 것처럼 되게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사진 찍어 놓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아우라도 확실히 달랐고요. 그래서 너무 싼 결혼식장만 찾지 마시고 그 전에 내가 내 결혼식에 원하는 무드가 어떤지를 먼저 선택을 하세요.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는 딱 가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밝고 환한 결혼식장이 있고, 어둡지만 엘레강스한 느낌이 있고. 밝고 환한 곳은 이게 채광이 많이 들어온 곳인데 조금 비싸긴 비싸요. 하지만 어둡고 고급진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에도 충분히 결혼식장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런 말 제 입에서 나올지는 몰랐는데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분위기에서 멋진 결혼식 하기 위한 결혼식장, 거기에 돈은 어느 정도는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부부가 스스로 좋은 추억이 되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막 누구한테 자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둘이서 우리 결혼식장이 이런 건 정말 좋았지, 이렇게. 두 번째, 헤어드레스, 메이크업. 뭐 이거는 결혼식장의 룰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남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냥 여자분들이 하자는 거 다 해야 돼요. 여기에 괜히 코멘트 달았다가 피곤해집니다. 특히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급별로 보여주거든요. 기본 등급이 있고 조금 더 비싼 가격, 그보다 좀 더 비싼 가격. 비싼 가격이라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가격이 표준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요 가격이 있고 요 밑에 것들은 할인된 제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점점점 비싼 걸 보여주면서 점점점 이쁜 걸 보여줘요. 그러면 여자들 눈에는 당연히 이 제일 좋은 게 좋아 보이지. 이거를 거스르기는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가격은 무조건 제일 좋은 게, 요게 디폴트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마음 편합니다. 드레스 선택을 위한 팁 두 번째, 드레스 샵마다 룰이 다르겠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찍을 수 없는 곳도 있어요.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필기구를 무조건 챙겨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들고 가가지고 아이패드에다가 7벌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7벌 드레스의 특징을 다 적었어요. 물론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옷들을 다 기억할 것 같잖아요. 절대 못해요. 한 3벌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옷이 그 옷 같고 저 옷이 그 옷 같아요. 거짓말 같죠? 진짜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신부가 쫙 나오면 와 이뻐요, 막 그러면서 한 방에 빡 선택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진짜 다 이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고
일부 드레스 샵은 사진도 못 찍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필기구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필기해야 됩니다. 필기해야 돼요. 이 필기가 나중에 신부가 드레스 선택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또 샵의 이모님들이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해줘요. 아우, 신랑님이 너무 다정하다, 너무 꼼꼼하다, 이런 것까지 하는 신랑을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신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신부가 기분이 좋아지면 저희가 편해요. 이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꼭 필기구 챙겨가세요. 그리고 스냅 사진과 동영상 촬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한 번씩 꺼내보지만 동영상을 볼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동영상을 제꼈습니다. 그때 가격이 6, 7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가격 굳이 줄 필요 있나 하고 제꼈어요. 근데 가장 후회하는 게 동영상을 찍지 않은 겁니다. 제가 있었던 부분은 다 기억을 해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제가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다 기억을 하지만, 저는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반대로 신부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또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 하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DVD를 찍게 되면은 그런 걸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담아주는 게 DVD고, 저는 그걸 안 해서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참 그 추억을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지나고 보니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DVD 무조건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스냅 사진은 무조건 찍어야 돼요. 실력 좋은 작가님, 돈 많이 들어가는 작가님으로 찍으세요. 어지간하면 돈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스냅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주례 선생님. 다 한 번쯤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주례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 맡길 사람이 있나? 옛날에는 맡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례 선생님을 돈을 주고 고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주례 없는 결혼식이 다들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하객들도, 그리고 우리도 잘 모르는 주례 선생님 모셔다가 얘기를 할 바에는 차라리 주례를 없애고 양가 부모님들께 식수는 하나씩 맡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진짜 결혼식이 우리 가족들을 위한 행사인데 우리 가족끼리 하면 조금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주례 없는 결혼식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례 선생님을 세워봤자 아무도 안 듣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사회. 보통은 소개를 해주거나 친구들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사회를 많이 시키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팅을 시켜줘가지고 결혼한 커플을 사회도 봤었고, 그 외에도 제가 결혼식 사회를 한 3번, 4번 이상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말깨나 한다고 생각해서 사회를 보면은 제법 별별 떨었거든요. 근데 결혼식장 가보면 진짜 사회 못 보는 사회들이 많습니다. 프로가 아닌 이상 어색하고 버벅거리는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주례 없는 결혼식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보통 주례 선생님들이 이렇게 식순의 흐름에 따라서 좀 리드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회자가 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매끄러운 식순의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 사회자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사회자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120% 만족을 했습니다. 사회자분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무드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는 영상을 이때 틀 거고 이때 틀 거고, 우리는 너무 경박스러운 분위기는 원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무드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문 사회자분들이 정말 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주례 없는 결혼식에서는 전문 사회자를 쓰는 것도 정말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가. 보통 본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 해주죠. 근데 제가 요 많은 결혼식을 가보니까 축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웨딩식장이 정말 좋은 음향시설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끼리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삑삑거리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고, 마이크마다 볼륨도 잘 안 맞춰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유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물론 축하를 해주는 의미 자체는 좋지만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는 축가는 1명 또는 2명한테 딱 맡기는 게 좋지, 너무 많은 사람들, 그거는 조금 분위기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명, 4명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정돈된 분위기를 위해서는 1명 또는 2명이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길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그 싸이의 낙원을 1절, 2절에서 거의 다 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딱 클라이막스 1절 빡 부르고 빠지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의견 드립니다. 보면 축가 많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굳이 많이 하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지루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뷔페.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 기억 남는 건 뷔페밖에 없다. 신랑 신부는 이게 하객들한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뷔페가 결혼식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든 분위기가 A라는 식장이 좋은데 뷔페가 B가 좋대, 그래서 B를 선택하겠어, 이런 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뷔페가 맛있어봤자 결국 뷔페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제 경험에 비춰서 결혼식장 선택에 필요한 몇 가지들을 짚어봤는데요. 사실 결혼식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축복받아야 되는 정말 성스러운 이벤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돈을 아끼는 것도 참 좋아요. 저도 돈 아끼는 거 좋아하고 가성비 정말 좋아하지만 딱 한 번의 이벤트인데 어느 정도 때깔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결론을 내면 딱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결혼 라이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